폭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거센 빗줄기에도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선생님을 추모하는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선후배 동료 교사도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도 고개를 떨군 채 조화에 또 하나의 조화를 얹으며 위로의 마음을 건넸습니다. 교육당국은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누적됐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겪었다던 각종 폭언과 폭행을 증언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교육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랑 아빠 같은 선생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 선생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이 교권 침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교사의 인권도 정상화되고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다만 숨진 교사가 일했던 학교에서는 분향소가 정리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기간 방과 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학교를 찾아 교장과 교감, 동료 교원들을 면담하고 숨진 교사의 업무 현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등에는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에게 직접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각종 폭언, 폭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어볼까 아니면 교사일을 진짜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교사를 그만둘 때가 됐나 자주 섞인 선생님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픕니다. 천직이라는 사명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허물어졌을 겁니다. 교사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엿볼 수 있는 수치도 있습니다. 경기교사노조가 밝힌 내용인데요.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가 1,200건이 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서 혐의가 확인이 됐으면 기소돼서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1,200여 건의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절반이 넘는 53.9%였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와 비교하면 3.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짚으면서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 카페 참 많습니다. 일행끼리만 오붓하게.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즐기고 싶다는 수요가 폭발했고 치솟는 인건비가 부담이었던 업주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무인 업체, 즉 직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특히 무인 퀴즈 풀장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이 많았습니다. 끝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마저 터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인천 청라에 있는 무인 키즈 풀장에서 2살 배기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당시 보호자와 일행이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인 업체다 보니까 직원이나 안전 요원도 없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쪽에 구급차가 서 있었거든요. 딴데기 나오고 되게 어려 보이는데 되게 뚜껑했어요. 구급대원이 막 하면서 갔거든요. 아이가 놀다 변을 당한 풀장의 깊이는 67cm.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현장에는 보호자와 아이 등 손님 10여 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업소 안에 있는 다른 풀장은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직원이나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직원분 혹시 안 계시나요? 업체는 장소만 빌려줄 뿐 부주의에 따른 사고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또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넉 달 만에 전국 35개 지점이 생겼거나 생길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키즈 풀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 살피고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게 불법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오피스텔 1층에서 14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벌써 넉 달이나 됐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다 쳐도 넘어져서 다친 어르신도 있고요. 택배 기사나 음식 배달 기사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춘 건데요. 이 날씨에 애꿎은 입주민들은 웬 고생입니까? 얼마 전 관리비 갈등 문제로 주차장 차량 통행이 막혔던 사건은 애교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 비상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나마 낮에는 11층까지 운영하는 상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만 상가가 문 닫는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사실상 1층부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 노인분들도 계셔가지고 하다가 막 넘어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안 좋으신데 여기 부여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1층에 그냥 그 상가들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그냥 놔가지고 어떤 분은 택배가 훼손이 된 상황도 있었고. 심지어 저번 달에 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주말에 열이 나는데 또 주말에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요. 병원도 또 못 가고. 문제의 발단은 바로 관리비입니다. 그동안 건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관리단을 꾸려왔는데 올해 초 바뀐 상가 관리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어색한 동거가 깨진 겁니다. 주민들은 기존과 같이 오피스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자 상가 관리인이 지난 4월부터 1층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임의로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6개월 만에 관리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한 8억여 원의 미납관리비가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법원도 주민들이 당장 겪는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가동 중단을 풀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관리인은 안전점검을 이유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변경된 케이블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쪽으로 하는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들은 관리비 미납으로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는 통보 외에는 어떤 안내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경찰 고소도 여러 접수돼 있지만 오피스텔 관리권을 둘러싼 상가 관리인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권력도 섣불리 개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앞서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주차장 알박기도 건물에서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다툼이 화근이 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